자, 윤종아 기자, 사실 네네. 평일에 오전에 이렇게 집행한 것이 주말에 할 경우 더 많은 네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과 시간에 그것도 예의를 갖추어서 했다라는 그렇죠. 판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반민주적인 12.3 비상계엄 이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담화에서도 밝혔는데 시건을 한 셈이죠, 현재. 이제 앞으로 앞에 이제 박정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이제 방패막이로 내세운 건데, 지금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박정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지금 속보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이 엄정한 집행이 돼야 되고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 정치적 혼란이나 또 이 내란 사태에 대한 단죄 여론,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엄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 박종준 처장이죠. 뭐 본인은 이 경호법을 들면서 법적인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 인력들이 윤석열의 사병이 됐다는 정치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공조보는 계속되는 대치 상황으로 안전 우려가 돼서 일단 체포영장 중지, 체포 집행을 중지한다. 그리고 향후 조치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법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심의 유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대치 약 5시간 30분 만에 공수처가 체포 집행을 일단 중지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론의 양배, 또 사실 김대기 기자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거 다 이 과정을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 국민들이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서 뭐 일단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이 오전 5시간 30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아마 후후 역사에서 기록이 될 텐데, 이게 단순한 5시간 반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5년 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0년까지도 할 정도로 위중한 일인데, 이게 좀 너무 좀 허탈하게 끝났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공수처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또 검토를 하고 뭐 다시 아마 영장 집행을 시도를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날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니면 이제 좀 시간이 되냐 촉박하다는 점 때문에 부담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날 이게 집행이 100% 되지 않을 거다라는 예단은 좀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왔던 결과긴 했습니다. 네, 윤종아 기자. 네네. 1차, 2차 저지선을 뚫고 지금 근접까지 갔단 말이죠. 네네. 만약에 여기서 뭔가 위험한 상황,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어서 중지했다라면,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네네네. 내일 또 시도한다 그래도 내일 안전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 특히 마지막에 대통령이 묻고 있는 관절을 지키는 경호 인력은 무장을 한 상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신변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버티면 사실은 물리적 충돌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공제수사본부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공권력을 동원을 할 때 무력까지 만약 시나리오에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좀 더 꼼꼼하게 논란이 없도록 하는 준비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수처에서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사유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한 브리핑이 있긴 하겠지만은, 아마 뭐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6일까지는 계속 체포 시도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1선, 2선 방어선까지는 이제 진입하는 건 성공했는데, 마지막 이제 관저에서 관저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관저문을 열기 위해서 물리력을 더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최성목 권한대행이 이 경호처장에게 명령을 내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오늘 무산됐습니다. 지금 민종아 기자 얘기했듯이 1, 2차 저지선은 오늘 일단 뚫고 진입을 3차까지 했는데, 만약에 가정입니다. 내일도 체포 시도를 한다면 그럼 내일 다시 1차, 2차 또 저지선을 또 뚫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바로 관저 앞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소모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저지선이 뚫렸을 때는 오히려 처음부터 영장 집행을 막겠다라고 했으면은 그 철문, 바리케이트부터 열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거기도 근데 일부 뭐 물리적 다툼은 아니더라도 약간
언쟁이든 아니면은 뭐 약간의 몸싸움. 몸싸움이 있었다가 또 열고 하다가 결국 오늘 관저 앞에서 멈추고 또 가뜩이나 김홍일 변호사하고 윤곽근 변호사가 들어갔고 또 윤상현 의원까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또 어떤 뭐 내용이 있어서 이게 무산이 된 건지 아니면 가서 지금 공수처 관계자하고 뭐 변호사 간의 얘기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뭐 협의가 있었는지 부분도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아마 처음부터 이 과정이 또 반복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답답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무슨 네. 정말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분노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조본에서는 법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의 심히 유감이다. 그러니까 양측이 뭔가 협의돼서 저런 상황이 연출됐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고요. 오후 1시 30분쯤에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가 됐습니다. 법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의 심히 유감. 일단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다라고 1시 반에 공수처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임종환 기자. 네네. 앞으로 그럼 지금 김대희 기자 얘기했듯이 이런 과정들의 언제까지 무한반복이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국민 한 사람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봐도 상승폭이 뭐 여러 연관성은 좀 더 봐야겠지만 축소되는 좀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가 이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12.3 비상계엄 조치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법이라는 자세를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명확하게 지금 법 집행은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본인도 이 법의 적용의 예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에서 다시 또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를 할 텐데 이렇게 대통령실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려가면서 그리고 그 관저 앞에는 이제 극우 유튜버와 추종자들이 또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또 메시지를 또 던지지 않았습니까? 새해 또 편지를 쓰면서 아마 지금 탄핵 심판 절차에서 헌법재판관들도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고요. 또 수사기관에서도 현재 이 같은 수사 방해 행위를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본인들은 뭐 떳떳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법적 책임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려스러운 건 이게 전례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2차, 3차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또 그때도 대통령 측에서는 소위 이제 버티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체포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전례가 될 텐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거의 지시를 하지 않은 걸로 돼가지고 경호처장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혼자 결정해서 이런 일이 벌어났다는 뉘앙스를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 때문에 더 분노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까 내일 앵커께서 내일을 한번 예견해보자고 했을 때 내일 뭐 처음부터 다시 아마 리바이벌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관저 앞에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 예단이 좀 맞길 바라는 건데 상상도 안 갑니다. 네네.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1, 2, 3 과정을 생략을 하고 아예 이제 관저 앞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새가 최 권한대행한테 힘을 실어줬을 경우에는 최 대행이 지시를 해서 경호처가 뭐 체포영장 집행을 바라기로 했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나의 지지자들과 아니면 경호처 직원들이 나를 아끼는 마음은 알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로 약간 명분 쌓기의 일환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다 해버리는 것보다는 뭐 이틀이든 3일에 걸쳐서 했을 경우에 본인이 어쨌든 용단을 내렸다. 누군가의 용단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그런 결과를 또 도출하려는 또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